일자리도 직업의 세계도 굉장히 지금 급속하게 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된 원인은 아무래도 기술 융합 시대,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빠르게 생성, 소멸, 새롭게 태어나는 직무나 직업들이 굉장히 좀 많다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가 이직할 직업 세계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준비해야 되는가. 취업 준비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변화될 세계에 있어서 미리미리 이제 생각하고 준비하고 대비해 나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죠.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한국고용정보원 생애진로개발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은석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근데 오늘 이 주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여기 청년희망재단에서 하는 많은 강의 내용들이 사실은 구직 기술 관련된 거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바로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로 주로 이제 취업과 관련된 내용들로 소개를 해드리는데 오늘 제가 이제 강의 주제 부탁받기로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한 내용이 이 제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뭐랄까 바삐 이렇게 달려가던 걸음을 잠깐 멈추고 좀 뭐랄까요 좀 돌아보고 좀 무엇이 좀 중요한지 그리고 당장의 취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실은 앞으로 준비해 나가야 될 것 그리고 앞으로 직업 세계에서 이루어 나가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경력 설계를 잘 해서 긴 호흡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당장의 취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절박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놓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좀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 싶은 내용은 사실은 그래서 당장의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정말 뭐 고급 기술이나 어떤 굉장히 놀라운 다른 데서 못 들었던 어떤 취업과 관련된 그런 정보들을 알려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잘 알고는 있겠지만 좀 정리되지 않은 생각들 그런 것들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렇다면 내가 이 짧은 당장의 취업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면 앞으로 내가 긴 호흡으로 어떻게 나의 진로를 설정해 나가고 경력을 준비해 나갈 것인가에 관한 걸 좀 오늘 정리해보는 시간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며 나의 가치는 누구인가. 사실 우리가 많은 부분 우리는 바나나인데 사회생활하면서 오이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합니다. 사회적 스킬, 사회적 기술이라고 하죠. 우리가 나 혼자 동떨어져서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특히 이제 조직 생활 아니면 누군가 함께 뭘 공동으로 할 때 나만의 색깔을 드러낼 수는 없잖아요. 함께 같이 어울려서 뭔가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그럴 때 쓰이는 사회적 기술 굉장히 좋습니다. 때로는 뭔가 그것은 마치 옷을 내가 여러 벌을 두고 이제 갈아입는 것처럼 적당한 그날 날씨에 맞는 계절에 맞는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그 정도의 어떤 껍질을 두르는 것은 나한테 정말 굉장한 기술이자 도움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것은 정체성과 관련된 거니까 단지 이제 껍질을 갈아입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나는 바나나인데 오이인 줄 알고 살거나 아니면 오이가 되고 싶어 하는 그래서 오이로 다른 사람들이 봐주거나 이제 거기서 나타나는 괴리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 이런 어떻게 보면 자기 정체성 그리고 긍정적인 자아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잘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두 가지가 하나는 자아 정체감, 하나는 자아 존중감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충분히 아시겠죠. 이 두 가지가 고루 잘 발달됐을 때 보다 좀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부분인데 자아 정체감 같은 경우만 봐도 이 자아 정체감을 높이는 법이 뭐 요 한 4가지 정도가 있다고 해요. 보시면 일단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목표를 세워서 작은 성공 경험 쌓기. 저는
살아가는데 작은 성공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 성공 경험, 단 한 번의 성공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는 만약에 마라톤이다, 긴 호흡이다 생각을 했을 때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그리고 자아 정체감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자그마한 큰 위대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그마한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령 뭐 아침에 다 뭐 일어나셔서 이불 다 정리하고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예, 뭐 아침에 이불 정리하는 것부터, 그거 어떻게 보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죠. 내 삶을, 내 생활 습관을, 내 태도를, 그런 거. 그리고 뭐 오늘 뭐 하나 누구한테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누군가한테 작은 뭔가 봉사를 한다던가, 예, 아니면 뭔가 내가 취업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한번 두 군데 한번 이력서를 써보고 알아볼 거를, 나는 나 목표를 이번 주는 한번 더 많은 곳을 한번 도전해보자, 이런 스스로의 작은 목표를 설정한다든가. 그건 당장에 취업에 딱 성공하는 것, 그것만이 사실 위대하고 의미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작은 성공 하나하나가 쌓이면서 사실은 내가 내 스스로를 받아들이고 컨트롤하고 또 앞으로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나 스스로 부여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하나의 굉장히 자그마한 자양분, 영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작은 어떤 뭐랄까요, 성공 경험, 그런 것도 무시하시지 마시고 하나하나 이게 챙겨가는 거. 그리고 실패와 좌절을 목표 달성의 과정으로 바라보는 이제 긍정적 태도. 긍정적 태도는 뭐 언제든지 이제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나 스스로 이런 것들을 찾아갈 수도 있지만 롤 모델이 있다는 것은 몇 배로 더 힘을 받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닮고 싶은 사람, 아니면 전체 그 사람 모습 중에 이런 모습이 정말 난 좋아 보여. 그렇게 그 사람이 가진 전체를 좋아할 수도 있고, 부분적인 모습에 우리 이상적인 모습을 투여할 수도 있고, 하여튼 롤 모델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힘이 되고 나한테 자극이 되고 나를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장점을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사람과 함께 하기. 그래서 주변에 여러분들을 너무 막 푸시하는 사람, 너무 푸시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좀 거리를 멀리 하세요. 때로는 뭐 조언하고 그런 것들은 좋지만 매사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린 건 약간 좀 부정적이고 늘 다그치고 늘 뭐랄까 부족한 면만 이렇게 지적하고 그런 사람들은 조금 거리를 두고 굉장히 좀 지지하고 같이 있을 때 굉장히 따뜻하고 그런 사람들과 좀 같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더 힘을 얻을 가능성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로나 직업과 관련돼서 내가 관심 있고 잘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해서 보통 우리가 많이 보는 것이 요 한 3가지 정도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잘할 수 있는가, 뭘 좋아하는가, 그리고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이긴 한데, 그래서 이것이 결국에는 적성과 흥미와 가치와 관련된 것이죠. 뭐 3가지 다 중요해요. 중요한데 이 중에서 뭐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어떤 것을 챙기고 싶으세요? 3가지 다 중요한 건 알겠지만 어떤 것이 여러분들한테 더 와닿나요? 예, 가치. 예. 이게 가치일 수도 있고 뭐 흥미일 수도 있고, 그 뭐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소위 만약에 잘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적성, 그리고 적성을 능력의 범위에 이제 국한시켜 볼 때 우리가 좋아하고 능력이 또 되면서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겠죠. 그런데 이것들이 다 맞는 경우가 그렇게 찾기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 희망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적성과 능력과 관련해서 볼 때 이 적성이나 능력이 정말 100% 중요해서 그 적성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정말 거기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런 분야는 굉장히 드물어요. 사실 그 적성이나 능력은 거기에 들어가서 맞춰가면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소위 뭐 사무직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뭐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내가 들어가서 일을 한다 할 때 일반적인 우리가 그 사무직 또는 저와 같이 영구직 했을 때 영구직에 대한 완전한 적성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제가 행복하게 잘 지내는 건 아니거든요. 상당 부분은
이제 노력하면서 제가 쌓아가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별로 거기서 문제점이 없어요. 예, 잘 하고 있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처음부터 제 적성이나 능력이 뭐 완벽하기 때문에 그거 없이는 안 되는 분야는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래서 너무 많은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리고 뭐 자기를 자신의 특성을 이해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자기가 스스로 아는 법 그리고 남을 통해서 그리고 뭐 심리 검사 등을 통해서 아는 방법이 있다. 요거 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여러 가지 심리 검사들이 있는데 아마 대부분 많이 접해보거나 해보신 검사들이 많죠. 예, 만약에 안 해보셨다면 뭐 이 중에서 뭐 관심이 가는 게 있으면 해보셔도 좋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심리 검사에서는 절대 내 인생의 답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흥미 검사에서 직업을 추천해요. 직업을 추천하는데 그 추천하는 직업이 나한테 100% 맞는 직업은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검사들을 대할 때 여러분들이 심리 검사는 어떻게 보면 나를 이해하는데 빠르고 뭐 이제 조직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아주 초기 지원 도구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검사를 하고 나시면 뭐 주변에 어떤 컨설턴트나 진로 상담자나 또 전문가를 통해서 요 관련 내용을 해석 상담을 받는 게 훨씬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 역량은 결국엔 이런 배려와 협동과 갈등 관리와 양보를 통해서 우리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진정으로 배려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내가 정말로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해요. 나를 양보하고 내려놓는 게 그냥 나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더 위로 올리는 그런 게 아니라 진정한 양보와 배려는 내가 아까 말했던 정말로 나의 정체감과 자존감이 굉장히 높을 때 스스로 그걸 내려놓고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배려하고 이름으로써 진정한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배려와 양보를 생각을 할 때도 우리가 내려놓는 거 이전에 일단은 나만큼 나의 존재를 채우는 거에 대해서 잊지 마시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대인관계 능력과 함께 의사소통이 있겠죠. 의사소통을 잘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유명인들이 있는데 뭐 아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여기 레리 킹도 있고 그리고 오프라 윈프리도 있습니다. 모두 이제 대화의 전설, 대가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사실은 근데 이 분들을 있게 한 것은 요인이 최고의 뭐가 아닌 최고의 뭐다? 이분들이 잘한 것은 최고의 말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의사소통하면 사실은 말하기 먼저 정말 저 사람 정말 달변가, 말 잘하는 사람. 하지만 사실은 정말 의사소통의 우리가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잘 듣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의사소통의 대가들은 이런 잘 말하기 이전에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잘 듣는 사람들이었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어떻게 보면 개인의 특성과 함께 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희망찬 밝은 얘기를 좀 많이 해드린 거고 하지만 우리가 또 간과하고 갈 수가 없는 부분이 우리 또 노동시장 현실이 또 있죠. 우리가 앞으로 몸 담아야 될 그런 직업 세계와 노동시장이 있는데 밝은 얘기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지금 현실이 청년 취업난이 굉장히 심각하죠. 여기 이렇게 과거 2013년부터 해서 쭉 보면 오름세. 그래서 가령 지금 실업률도 전체 실업률은 지금 그러니까 2017년 지난달 6월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실업률이 3.5%라면 청년 실업률은 10.5%. 그러니까 거의 한 3배에 달하는 거고 체감하는 건 그보다 훨씬 더 높죠. 이제 고용률 자체도 전체는 지금 한 6월 기준으로 한 63점 몇 프로 나오는 거, 그러니까 60 초반대라면 청년층은 뭐 43% 정도, 그러니까 좀 차이가 좀 매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노력하는 거와 또 별개로 노동시장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저성장 시대에 이르러서 그렇게 좀 밝은 전망만은 아니다. 그리고 특히 그 폐해나 피해는 청년층들에게 더 쏠리고 있다라는 지금 안타까운 지금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우리 더 나은 삶의 지수라고 해서 OECD에서 총 이제 2011년도부터 해서 그 OECD 회원국 34개국을 포함해서 총 38개국을 상대로 해서 매년 실시하는 이 삶의 질 지표가 있어요. 이것이 발표가 됐는데 이제 작년도 지표의 결과를 보시면 가히 참 안타깝습니다. 총 38개 국가 중에서 전체 순위가 우리 28위였고 직업 같은 경우 17위, 그다음에 1과 3의 균형. 우리 얼마 전에 그 모토가 저녁에 있는 삶, 그 들어보셨죠? 저녁에 있는 삶.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까지 나왔겠지만 여전히 지금도 좀 안 되고 있고, 일과 삶의 균형 36위, 그리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 31위, 거의 후순위 때죠. 그래서 이걸 보시면 더 안타까운 것은 매년 순위가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가령 2012년도 24위에서 지금 2016년도 28위로 더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특히 이제 공동체 거의 꼴찌에 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특히 우리 뭐 직업과 관련돼서도 아까 직업 한 17위 나왔었는데 그 중에서 하위 지표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가 그 고용률, 고용률 관련돼서도 OECD 평균이 평균이 66인데 그 당시에 그 2016년도 이제 전체 평균이 아마 우리가 65, 그러니까 평균도 채 안 되는 고용률, 그런 지표가 낮은 이제 순위를 받은 이유였고, 그 다음에 그 임금 격차도 굉장히 큰 차이 폭으로 나왔습니다. 하여튼 이런 삶의 질에 있어서도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보여주는 객관적인 지표가 우리가 정말 얼마나 어려운 시기에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와 더불어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바로 잡고 다 함께 노력하고 정부도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고 저 같은 사람도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나 정책적인 이제 제언을 해서 많이 바꿔야 나가야 될 부분이고, 하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일자리 환경 변화와 관련돼서 일자리도 직업의 세계도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급속하게 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된 원인은 아무래도 기술 융합 시대,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빠르게 생성, 소멸, 새롭게 태어나는 직무나 직업들이 굉장히 지금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것들이 그냥 그저 남의 일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몸담고 살아가야 될 직업 세계가 이렇게 빠르게 변화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가령 한 분야의 전문 영역만 여러분들이 습득하면 됐다면 사실 앞으로는 지금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융복합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내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 타 분야 다 접목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이제 다양한 어떤 사고와 아이디어와 새로운 그런 창출 동력 그런 것들이 이제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런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직무 역량도 변화된다는 점. 그러니까 이것들이 단순히 말하면 그만큼 또 입직까지도 어렵겠지만 입직 후에도 과거에는 가령 기존에 우리가 배웠던 정규 교육이나 직업 훈련 최초에만 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가 먹고 살고 유지를 할 수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지속적인 학습과 자기 개발, 경력 개발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걸 보시면 미래학자들은 이제 인공지능의 발달로 향후 몇 년 내죠? 20년 내에 47% 거의 절반 가까이의 직업들이 이제 사라지게 된다고 예측을 하고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좀 덜 하지만 지금 이제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직업 세계로 들어갈 그 시기쯤에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텐데 지금 그래서 초등학교 지금 청소년 시기에 지금 있는 직업 가지고만 이렇게 보는 것은 굉장히 매우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이 결국엔 우리가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입직할 직업 세계를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준비해야 되는가와 관련된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취업 준비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향후 그 이후에 입직 이후에 변화될 세계에 있어서 미리미리 이제 생각하고 준비하고 대비해 나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죠.
여기 뭐 변화하는 직업 세계와 관련돼서 이제 자동화 대체 확률이 낮은 직업인데요. 주로 보시면 이런 화가나 조각가, 사진 작가 등등 이제 어떤 감성적인 부분 그리고 사람과의 상호작용, 소통이 많은 그런 직업들은 상대적으로 변화 내지 대체의 확률이 적고 반면에 이런 단순 반복 있잖아요. 이런 콘크리트공, 정육원, 도축원 또는 또 텔레마케터 같은 경우에도 해당이 되겠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단순 반복적인 것 내지는 어떤 굉장히 수치 중심의 데이터 중심의 직무를 다루는 일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이제 도태된다기보다도 자동화 대체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물론 여전히 큰 부분은 우리가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것이지만 또 다른 대안으로 여러 가지 창업이나 창직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근데 여기서 창업에 대해서는 많이 아시겠지만 창직에 대해서는 아직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창직이란 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한 끗 차이라면 한 끗 차이인데 기존에 없던 새로운 직업 또는 일자리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를 하나 보여드리면 가령 메시지 필름 제작자라는 요거 창직에 해당이 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메시지 필름 제작자라는 것은 과거에 만약에 어떤 분이 임종을 앞두고 자녀들을 이제 모아서 어떤 유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예. 그랬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은 미리 그걸 준비한 웰다잉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어떤 기록이나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말 그리고 주변에 던지고 싶은 메시지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나중에 우리 자식들 후손들한테 남겨주고 싶은 그런 영상이나 말이나 여러 가지들을 잘 소중하게 잘 담고 싶은 마음이나 욕구가 있는 것이죠, 사람이.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구현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직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고객의 얘기를 잘 어떻게 보면 인생 얘기죠. 살아온 인생 얘기를 잘 듣기 위해서 상담의 기술과 지식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메시지 필름 제작이기 때문에 영상 제작이나 편집 기술이 있어야겠죠. 이런 것들 각각은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직업들이죠. 예, 그런데 이것들이 하나로 묶였을 때 또 하나의 새로운 가치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와 기술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로 이게 이어묶는 스토리텔링의 어떤 역량이나 능력이 요구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창직도 이런 식으로 기존 완전히 새롭다기보다도 기존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새롭게 조합하거나 하나를 더 얹어서 나만이 아니면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영역으로 특화시키고 그거를 직업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발전을 시키는 것이죠.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변화하는 직업 세계 관련돼서 일단 여러 가지 흐름들이 있는데 이제 과거에 어떻게 보면 제조업 중심의 어떤 단순 기술직 그리고 거기서 오랫동안 있으면 그냥 임금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였다면 지금은 그렇진 않죠. 이제 단순 연공 서열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더더욱 계속 역량 중심으로 흘러가겠죠. 그런 변화들이 예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좁은 범위에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의 지식이나 기술만 가지고는 이제 안 된다.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 대한 학문적 그리고 기술적인 분야의 지식과 역량을 함께 갖추기. 나 혼자 갖추기 어렵다면 아까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그런 의사소통, 대인관계 기술을 활용해서 타 영역 전공자와의 어떤 협업 그런 것들이 활발하게 지금 이루어지는 게 지금의 이제 현실인 것이죠. 예, 그 외에 이런 다양한 특성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런 거 취업 전에 훈련으로 충분했다면 앞으로는 지속적인 학습. 그래서 전반적으로 직업 세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 큰 흐름은 핵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결국에는 기존에 내가 배웠던 어떤 그 교육이나 어떤 직업 훈련만 가지고는 평생을 벌어먹기가 힘들다. 입직 후에도 그리고 계속해서 경력을 개발해 나가면서 계속 학습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한 가지 영역만 잘 알아서는 안 된다. 앞으로는 굉장히 다양한 영역 간의 교류가 굉장히 활성화될 거고 그 안에서 새로운 가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당장에 관심이 없는 거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호기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고 창의력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앞으로 미래에 기회를 잡을 확률이 더 많아지는 것이죠. 앞으로의 이런 직업적 환경이. 그래서 지금 내 분야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이제 알고 있는 것보다는 되도록이면 다양한 관심 옆에서 뭐 하나 이런 것들을 좀 들여다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고요. 자, 이런 노동시장 큰 흐름 그리고 직업세계의 변화까지 보셨는데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나가고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방식은 다양하지만 빼놓지 않고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보면 여행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챙겨가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저는 여기서 크게 진로 성숙도와 한 3-4가지 정도로 좀 압축을 해왔는데요. 사실 뭐 준비하고 해야 될 것 중요한 것들은 굉장히 많겠죠. 오히려 그 리스트만 봐도 목록만 봐도 사실은 지칠 텐데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좀 순서를 정하고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거, 더 먼저 챙겨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한번 순서를 지어 보신다면 훨씬 더 잘 해 나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진로 성숙. 진로 성숙은 결국에 모두에 말씀드렸던 자아 정체감, 자아 존중감 그런 부분들 개인의 특성과도 관련된 부분이에요. 역시나 빼놓을 수 없는데 그래서 진로 성숙이 굉장히 중요한데 진로 성숙을 우리가 보통 말할 때 크게 이제 3가지 틀에서 말하는 계획성, 독립성 그리고 태도에 대해서 주로 흔히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중에서 계획성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게 아니라 결국에는 내가 목표죠, 목표. 내가 어딜 향해서 어떻게 뛰어갈 것인가. 이제 목표가 좀 더 구체화되고 명확할수록 덜 돌고 덜 고생을 해서 나아갈 그런 가능성이 더 높아질 테고 여기서의 말하는 목표는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처음에 목표를 잡았다고 해서 죽을 때까지 그 목표만 따라가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중간에 바뀔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목표가 없이 옆에서 뛰니까 나도 불안해서 뛰는 것보다는 내가 적어도 어느 정도 내 탐색을 하고 직업세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어느 정도 잠정적인 목표를 세워서 가는 것이 나중에 바뀔지언정 훨씬 더 여러분들 삶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내 계획성과 관련돼서 제가 한 가지 연구 결과를 보여드리고 싶은 게 제가 예전에 진행했던 거 저는 개인적으로 직무 만족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몇 년간 좀 연구를 좀 했었어요. 왜냐하면 직무 만족이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조직에서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위계나 조직에서 주는 어떤 보상 때문에 내 만족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게 한 절반 정도라면 사실은 나머지 절반은 주관성에 달려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사 생활을 하면서 회사에서 나한테 주는 어떤 임금이나 어떤 복지 때문에 만족도가 달라지는 부분 분명히 있는데 그게 100%가 아니라 나머지 절반 정도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거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방향이나 내 추구하는 가치 주관성에 따라서 직무 만족도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좀 제가 의미 있게 좀 파악한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궁금했던 게 과연 취업 목표가 대학 재학 당시에 취업 목표가 있던 사람하고 없던 사람하고 과연 나중에 직장 만족, 직무 만족하고도 관련이 있을까라는 궁금증에서 시작을 했던 것이죠. 관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으니까 제가 가져와서 보여드리겠죠. 예, 어떤 거냐면 이제 곰스, 그러니까 대졸자 경력이동 조사에서 12,000여 명이 응답한 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해봤어요. 근데 12,000여 명 중에서 대학교 재학 시에 여러분처럼 이제 취업 목표를 설정했다는 사람과 취업 목표가 없었어요 하는 그 두 집단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취업 목표를 설정했다고 응답한 집단은 그냥 단지 취업 목표 있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취업 목표를 자기가 구체적인 취업 목표를 설정하고 이 취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좀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라는 경우에만 취업 목표가 있다고 응답을 하게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취업 목표를 설정한 집단과 설정하지 않은 집단 간에 졸업 후에 취업을 한 다음에 어디로든 취업을 했겠죠. 취업을 한 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럼 직장 만족도를 비교를 해봤더니 취업 목표가 없던 사람보다 취업 목표가 있었던 사람이 직장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보니까 그러면 내가 취업 목표가 있었는데 취업 목표를 달성한 사람도 있고 달성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봤죠. 취업 목표가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취업 목표를 달성했다고 응답한 사람과 달성하지 못했다라는 두 집단을 비교해 봤더니 예상대로 취업 목표를 달성한 사람들의 직장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은 직장 만족도는 굉장히 복잡해서 영향을 미치는 요소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사실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는 게 무리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를 좀 통제를 해봤어요. 기존에 직무 만족에, 직장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변수로 알려진 것들을 다 넣어서, 그러니까 가령 거기에는 전공 지식이 내 일 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그리고 내 전공과 얼마나 내 직무가 일치하는지, 그리고 대학에서 얼마만큼 지원을 받았는지 등등 기존의 직장 만족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변수들을 다 넣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통제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조건을 똑같이 맞춘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 목표가 있던 사람과 없던 사람 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본 것이죠. 근데 그랬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런 변인들, 기존에 알려졌던 변인들에 비해서 설명력은 낮지만 그래도 취업 목표가 있었던 사람이 유의미하게 더 직장 만족도가 높았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연구도 뭐 완벽한 연구는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또 직장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다 검증을 해 나가야 되지만,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는 취업 목표가 단지 목표 설정하면 좋으니까 한번 해봐,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훨씬 이상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큰 영향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죠. 예, 그 점을 한번 더 한 번 더 인식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취업 목표라는 거, 여러분들이 목표 설정을 하는 게 그냥 단지 성공적인 취업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의 삶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목표는 가급적이면 구체적이고 또 빠르고 또 자주, 한 번 세운 게 아니라 자주 점검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요 부가적으로 대학 전공 선택 기준에 따라 직장 만족도의 차이가 있을까, 요것도 봤는데 결과만 말씀드리면 어떤 외적인 조건, 그러니까 내가 그 학점에 따라서 대학 전공을 선택했다든지 아니면 주변의 권유로 한 사람보다는 내 내적 원동력, 내가 그 전공에 관심이 있어서 아니면 그 전공의 적성을 고려해서 그 전공을 택한 사람들이 훨씬 더 나중에 직장 만족도가 높더라, 이제 그런 결과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보시면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내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취업 목표를 설정할 때 훨씬 더 성과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독립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앞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면 성인으로서 당당하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훌륭한 진로 결정, 진로 선택, 그리고 경력 경로 설정은 어떻게 보면 훌륭한 멘토나 훌륭한 인생 선배한테 가장 최선의 길을 어떻게 보면 가이드 받아서 졸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성인으로서 어떠한 결정이든지 간에 내 결정에 책임을 지고 두 발로 당당하게 꿋꿋하게 이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우는 것이 결국에 이제 독립성이지 않을까. 예. 그런 것들을 지금 여러분께서 힘든 여건 속에서도 지금 한 발 한 발 해 나가고 계신 거고요. 그리고 태도와 관련돼서는 이것은 사실은 청소년 진로교육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태도는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경제적인 것도 있고, 근데 사실은 안타까운 게 우리 많은 경우에 피상적으로 드러난 게 직업하면은 경제적인 거를 가장 첫 번째 순위로 뽑는 것 같아요. 직업이 가지고 있는 의미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죠. 그런데 그 외에도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은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개인적인 의미와 사회적인 의미를 함께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사회적인 의미로 나아갈수록, 그러니까 개인적인 걸 넘어서서 사회적으로 갈 때 어떻게 보면 자신의 가진 이제 가치를 보다 더 극대화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의미 있게 즐겁게 기쁘게 살아갈 그런 확률이 더 높아진다. 예,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짚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했고요. 진로 탐색이나 취업 준비 행동 이런 것들은 지금 여러분께서 지금 부지런히 지금 하고 계신 내용들입니다. 뭐 취업 준비 뭐 클리닉 받고 뭐 여기저기 뭐 원서도 내보고 박람회도 쫓아가보고 이런 다양한 노력들이 사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잘 열심히 또 해 나가고 계신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언급은 안 할 테고요. 어떻게 보면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만약에 내가 단 한 번만에 완벽한 결정을 해야 된다면 굉장히 그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겠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최고의 선택보다는 최선의 선택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는 점 말씀드리면서요. 어느덧 지금 약속드린 시간이 다 되어서 예,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기이기 때문에 정말 앞뒤 여력 없이 여유 없이 굉장히 지금 급박하고 좀 불안한 마음으로 굉장히 다급하게 뭔가를 지금 다 각자 계획하신 대로 하고 계시겠지만 결국에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진로와 직업, 그다음에 경력, 경로라는 것은 우리가 긴 호흡으로 마치 마라톤 뛰듯이 내지는 여행을 가듯이 그런 자세와 태도로 대할 때 훨씬 더 그 미래의 궁극적인 그 지향점을 보면서 훨씬 더 지금의 준비를 잘 해나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급할수록 좀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틈틈이 생각하시는 게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